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부산 기장군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경남 지역 자치단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제시는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상황실 가동체제에 들어가 취약 농가를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긴급 점검 활동에 나섰습니다. 통영시도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재난상황관리반과 의료, 방역서비스반 등 실무반을 운영하며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시민들의 소액 기부가 올해는 크게 줄었습니다. 서민 경제가 침체한 데다 어수선한 전국 탓에 기부 문화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사회복지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등 140가구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복지관으로 들어온 후원 물품을 한창 나눠줄 때지만 올해는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김장 후원이 들어와서 김장만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전기장판, 기름 이런 것들은 거의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후원이 끊기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21일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올해 목표로 한 기부금액 100억 7천만 원의 1%가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모금 24일 동안 올라간 온도는 34.5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도가량 높습니다. 금액으로는 10억 원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부 금액과 달리 현재까지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 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까지 부산에서 6,700여 명이 기부에 동참했는데 올해는 절반 수준입니다. 전체 모금액이 올라간 것은 기업체 기부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 안정적인 후원을 위해선 소액 기부자들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금액이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풀뿌리 기부 문화의 위축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도 더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올해 경남 분양시장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진주와 창원, 밀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집계한 올해 경남 지역 분양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3.19대 1로 나왔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분양한 11개 시군 가운데 진주시가 20.7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어 창원과 밀양 순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예산 집행이 여느 축제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23일 동안 열린 원아시아 페스티벌. 가수 공연, 음식 박람회 등으로 꾸며져 겉으로 보기엔 여느 축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사나 축제는 일반적으로 부산시 관광진흥과가 담당하는데 원아시아 페스티벌은 영상 콘텐츠 산업과가 맡았습니다. 행사 개최는 부산관광공사에 위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일반 축제가 아닌 부산 관광의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외래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만든 축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는 처음 만들 때부터 부산관광공사가 가장 대응하기 적당한 기관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예산을 보다 쉽게 쓰려는 꼼수라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시가 직접 축제를 개최하면 여러 예산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관광공사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 예산 심사를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축제 행사성 경비한도 초과 규제도 비켜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사 위탁 방식은 수억 원의 위탁 대행 수수료가 드는 데다 정확한 예산 집행 내역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뭐를 위해서 한다는 거냐는 거죠. 처음 시작은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경제나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이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성과를 보았다고는. 시의회 등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내년에도 행사를 부산관광공사에 위탁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혜입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자서전은 유명인들만 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인생 여정을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펴낸 평범한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어엿한 작가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양창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다 10년 전 퇴직한 조규록 할아버지. 인생을 글로 정리한 지 반년 만에 마침내 자서전이 발간됐습니다. 글쓰기에 너무 몰두한 탓에 병원 신세까지 졌어도 직접 쓴 책을 보면 흐뭇하기만 합니다. 멋지게 머리를 빗어 넘기던 청년은 어느덧 주름살 깊게 패인 노인이 됐지만 늘 새로운 꿈을 꾸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 있었거든요. 책을 하나 내는 것하고 이제 유럽 여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꿈을 꾸는데 그 꿈을 50%를 이룬 거예요. 70년 인생을 묵묵히 걸어온 양천석 할아버지도 글쓰기에 동참했습니다. 몇 차례나 직업을 바꿨던 치열한 삶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나의 자서전, 그것은 땀을 흘리며 쓴 글이기 이전에 내가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삶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다. 주부와 회사원 등 평범한 이력의 어르신들이 6개월 동안 준비해 펴낸 자서전 11권. 소중한 각자의 인생 경험들을 이렇게 작성하게 해서 후손이나 이 사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온 길은 다르지만 각자의 삶에서 체득한 지혜를 가득 담고 있는 어르신들의 자서전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메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한겨울인 요즘 내년 봄을 기다리며 국도변에 꽃모종을 심은 소식과 한 해를 보내기 위한 800년 전통의 웃음 모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보 아나운서입니다. 시모노세키시 중심부를 지나는 국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따라 꽃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비올라와 페랭이꽃 등 4종류 16,000포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꽃 모종은 주민자치회와 기업체 봉사단 등 60여 곳의 시민사회단체가 맡아 심게 됩니다. 모종은 겨울을 넘기고 봄이 오면 꽃을 피워 도로변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꽃길 구간은 시모노세키시 카라토와 JR 시모노세키역 주변 2km입니다. 本当春が楽しみですね。東京オリンピックとかあって海外の人たちもたくさん来ると思うので、下関って綺麗な街だなって思ってもらえるようにしたいです。 꽃 모종 심기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열립니다.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주민들이 두 사람씩 마주보고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북이 울릴 때마다 큰 소리를 내며 웃습니다. 야마구치현 호우시에서 열린 와라이코우 행사입니다. 웃음은 뱃속에서 소리를 끌어올려 최대한 크게 웃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3번 반복합니다. 처음 웃음은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내년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웃음은 올 한 해 힘들었던 일이나 슬픈 일을 모두 잊으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いい笑いができましたので、一発で決まりましたの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まだ2回目ぐらいなんで、ちょっと緊張しました。また来年頑張ります。 와라이코우는 일본 가마쿠라 시대에 시작돼 800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겨울비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국에 걸쳐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오후까지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단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다소 요란스럽게 지날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비가 내리긴 해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하늘빛이 흐린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4도, 통영과 거제 7도를 가리키는 등 포근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고성과 김해 12도, 창원과 밀양 11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진주 4도, 남해는 5도로 출발하고 낮 기온은 하동 11도, 진주와 거창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일겠고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벌써 절기상 동지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다시 겨울비가 지나면서 비가 그친 뒤에는 한겨울 추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시가 4.19 혁명에 참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내년부터 한 달에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령군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 농업과 양파, 마늘 특구 사업으로 올해 경남 농촌지도사업 대상을 받았습니다. 통영시가 다음 달부터 통제형 12공방 공예품 판매장에서 지역 장인의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여성가족부 선정 아동 여성안전 지역 연대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지난달 경남에서 임금 근로자 전체는 줄어든 반면 일용 근로자는 급증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경남의 임금 근로자는 116만 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1.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일용 근로자는 81만 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3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제조업 부진과 불확실성 증가로 신규 채용이 적어 임금 근로자는 줄고 반면에 초단기 고용인 일용직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등 동남권 하청업체 도산의 70%가 원청업체와의 불공정 거래가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동남권 도산업체 73곳을 조사한 결과 70%가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외부적인 이유로 도산했고 수주 감소 등 내부적 이유에 따른 도산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설계 변경 등 추가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도급 계약으로 인한 피해와 기성급 미지급 피해가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